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호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이죠. 일상 라디오는 아니고 제가 10월 중순인가 초쯤에 제 근황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라고 일상 라디오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근황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우선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대략적으로 아실 수도 있으신데 제가 올 여름 휴가 때 이제 그 로스트아크 팝업 스토어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처음으로 공황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게 원래 제가 기차를 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거는 제가 뭐 1년에 한두 번 갔던 길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청량리역에서 따로 지하철 같은 거를 타게 되면은 이거는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구간부터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고 숨쉬기가 좀 힘들어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상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지하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올 초에 청량리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전 친구랑 만나는 과정에서 이때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숨쉬기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뭔가 갑자기 식은땀도 나고 그런 공황장애 증상을 처음 겪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이 조금씩 있다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신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잠깐 올렸다가 내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주제가 뭐였었냐면은 출근길에 2주 동안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비슷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경찰에 신고를 좀 하게 됐었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었고,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제가 따로 뭔가를 더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가 되기야 했었지만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은 상태에서 출근길에 2주 정도 스토킹을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트라우마가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서 이 당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 상황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마다 막 손발이 막 떨리고 말하는 것도 좀 힘들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여기에서 끝나면은 좋은데 문제는 최근에 제가 일상 라디오에서 말한 적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일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제 스스로가 좀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람 많은 곳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호전이 되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거는 내가 정신과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신과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몇 번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원래 일상 라디오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 기준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으신데, 컨텐츠가 없는 거는 솔직히 좀 핑계이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미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밝은 목소리로 일상 라디오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컨디션이 좋을 때마다 일상 라디오를 찍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전체적인 배경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뒤늦게서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정신과 병원에 갔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만은 그냥 나도 그냥 평범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보다라고 그런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정신과 상담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한 2번 정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상담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스트레스랑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의 스트레스는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비교하면서 본인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애초에 다른 상황에 다른 스트레스니까는 그걸로 너무 이렇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고, 결정적으로 오늘 병원에 갔다 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정신과 병원 예약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정신과 병원이 총 한 4군데에서 5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군데는 무조건 예약을 잡으려면은 3개월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3개월,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한다고 하면 1월 달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쪽에 유일하게 당일 예약이 되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한두 번 갔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평점이 제일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곳이었거든요. 평점이 제일 안 좋은 병원이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약을 먹어서 좀 도움을 얻고자 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좀 웃기게 되는 게,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좀 웃겨요. 보통 상담을 하면은 무슨 히스토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라던가 이런 걸 듣고 거기에 따라서 약 처방이 나갔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평상 어릴 적에 이런 트라우마도 있었고, 최근에 뭐 집안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순간적으로 숨쉬기도 힘들고 뭐도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로 사람이 죽을 일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느끼는 제가 스스로가 너무 소설을 쓰고 있다. 정확하게 워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자체를 느끼는 거는 주변에 아무도 저한테 뭔가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내 스스로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는 이렇게 공황장애 증상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한 15분에서 20분, 20분 정도도 있다 보면은 괜찮아진다. 그래서 이걸로 약을 처방하기에는 힘들다. 왜냐하면은 전 지금 공황장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겪은 일이 뭐냐면 갑자기 제 휴대폰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갑자기 내 휴대폰을 달라고 하시자라고 하니까 제 휴대폰으로 본인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 정신과 선생님 여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거 동영상을 20분짜리를 정독을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원래 이런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20살 초반에 병원 정신과를 간 적은 있는데 이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20분을 정독을 그 자리에서 다 하라고 하셨어요. 소리도 엄청 크게. 그래서 정독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 휴대폰으로 본인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를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여기 이 병원이 평점이 낮은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난 이게 너무 웃겼어. 나는 내 얘기를 다 하는데 심지어 본인 유튜브를 보라고 저한테 틀어주고 본인은 눈을 감고 그 동영상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20분 동안. 그래서 여기가 평점이 낮은 이유가 확실히 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다 하고 나서 검사를 해요. 무슨 검사를 했었냐면은 자율신경계랑 스트레스 검사를 했었거든요. 이거 자체는 비용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10,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었고요. 이게 그 그래프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물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그래프가 다 그러실 수도 있으신데 이게 평균 그래프거든요. 이게 평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치수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래프 종이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평균이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평균이면 저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이게 이렇게 만땅으로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자율신경계랑 무슨 부교감신경계랑 보통은 2대1 비율에서 이렇게 정도 되는 비율인데 저는 이쪽이 너무 높고 이쪽이 낮은 상태로 이게 2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본인이 뭔가 이런 상황에서 더 받는 것 같다. 그리고 무슨 육각형 이렇게 그래프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본인 성격이 제 성격이 되게 꼼꼼하고 뭔가 계획적이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이거 검사를 하면서도 원래 스트레스 이렇게 받으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 처방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약을 막 일주일 정도를 막 이렇게 길게 주신 건 아니고 하루 정도 처방을 받았어요. 하루 정도 처방을 받았고 하루에 3번 먹는 약인데 제가 이제 점심 때 약을 먹긴 했는데 약간 사람이 좀 다운되는 것 같기도 해요.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영상을 왜 찍냐라고 하면은 최근 제가 일상 라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기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게 전체적으로 두루두루한 이런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라디오를 퇴근하고 녹화를 일단 하기는 했는데 뭐 녹화가 원래는 원트 아니면은 세 번째 만에 다 돼야 되는데 이거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달아 쭉 해도 라디오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다 내일 영상으로 넘기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 영상을 찍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일상 라디오가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드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 근황 소식을 말씀을 해드린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아마 이 병원은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 게 이 담당 의사분께서 저한테 뭐라 얘기하셨냐면은 다음에 올 때는 본인 유튜브에 있는 5개 동영상을 전부 다 정독하고 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의사분들은 원래 요즘 의사분들은 환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을 하시나? 유튜브 동영상 보고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진단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신과 병원을 갔다 온 썰을 저 스스로도 좀 웃기긴 했었거든요. 갑자기 유튜브 동영상 보라고 이렇게 준 거부터가 되게 웃겼고 그 와중에 본인이 좋아요랑 구독을 마음대로 누른 것도 좀 웃기게 했어요. 물론 구독이랑 좋아요는 당장 취소를 하긴 했지만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 근황 소식이랑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세요. 굳이 뭐 듣고 싶지도 않은데 뭐하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아마 지금부터라도 쭉 그럴 거예요. 제가 뭔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좋은 목소리로 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제 스스로가 컨디션, 특히 감정 조절이 좀 많이 안 좀 힘들 때는 일상 라디오를 못 찍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 근황 소식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어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긴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대충 눈치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승급이 된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이쪽이 된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전부터 포켓캠프 영상을 올린 사람이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면은 저는 내려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아무도 뭔가 반대하는 의사가 없어서 저는 진짜 다행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갤러리 쪽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댓글을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갤러리를 이렇게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갤러리랑 서로 제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아는 척을 안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참고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 댓글 삭제해버릴 겁니다.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조용하게 길게 편하게 이거 활동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미 이거를 단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논란 없이 조용히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탁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 최근 근황 소식을 조금 길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도 약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나른해요. 좀 나른해서 이거는 다른 병원을 가서 한번 상담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전 지금까지 날뮤였고요. 다음에 된다라고 하면 제 근황 소식을 조금 더 좋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일상 라디오를 안 찍는다는 건 아니에요. 안 찍는다는 건 아니고 찍기야 하겠지만 찍을 때 제 컨디션이 좋으면 그 상태 그대로 바로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뭔가 2트, 3트를 했는데도 영상이 제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날의 영상이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뒤에 말이 항상 기는데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전 다음번 제 근황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